지난 시간에 3.2 주요 입금 항목에 1점 입금 항목의 예시에 이 1번까지 했을 겁니다. 이제 강의가 연속성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제 3장, 1장, 2장에서 법인세 총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인세 초반에 3단 구구단, 즉 세무조정, 그 다음에 소득처분, 결상조정, 신고조정까지 배웠다면,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세, 특히 이제 계산 관련된 것들이 시작되는데, 3장은 입금과 입금불산입이고 4장은 이제 반대로 송금과 송금불산입이라고 했습니다. 3.1에 입금 일반이라고 해서, 일단은 법인세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일단 세금을 내고 본다, 뭐라고 별도로 돼 있지 않는 한 나중에 좀 이따 배울 이 3.3인가요? 3.3에서 배울 입금불산입이라고 따로 돼 있지 않는 한,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나면 세금 내란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구도 세금 내야 한다고요? 매출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자산 수중으로 뭔가 늘어도 원칙적으로 얘가 입금불산입이라고 돼 있지 않는 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금의 정의 중에서는 순자산 증가하면 입금인데, 근데 두 개는 빼자. 첫 번째, 그냥 자본만 넣은 거, 주주가 나한테 돈 넣어준 거도 순자산은 증가는 증가인데, 그렇다고 바로 과세해버리면 입금되자마자,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자마자 과세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울 3.3에 있는 입금불산입으로 열거된 거 뺀다면 나머지는 다 일단 입금으로 세금 내고 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 중에 3.2의 주요 입금 항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입금 항목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이란 곳에 보면 11조에 이렇게 11개든가요? 11개를 열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번까지만 실은 열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법전이 자기도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러 거래라든지 여러 개정 과목 중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일지도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법전에서 열거하겠습니까? 그래서 10번까지만 열거하고, 그 밖에 위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수익으로 그냥 플러스 되는 것은 일단 과세하겠다, 뭐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나중에 3.3에 입금불산임이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부터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벌써 복습도 한 2분 넘게 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부터 제가 참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세가 싫어지실 거예요. 제도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20 몇 년 전에, 솔직히 20 몇 년 전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냥 어렴풋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저는 이제 아직 20년은 아니지만 10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려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실무자들을 가르쳐 보면, 실무자들은 좀 이해를 쉽게 하시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은 실무 경험이 없으니 이제 여기서부터 법인세를 되게 피하고 이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특히 좀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릴 예정이거든요. 3.2의 주요 입금 항목이 1번부터 10번까지 법전에 열거된 거에 불과하다고 그랬고,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다시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시 표에 요약해 왔어요. 그리고 11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와 여기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왜 똑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법전에 있는 걸 그대로 원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표에서 조금 더 요약식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이래서 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번 시간 내내 배울 이 10개는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이 전혀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각계격파, 이런 말씀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따발총 쏘듯이 1번, 2번, 3번, 4번이 서로 완전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울 때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금방 교수님이 또는 강사님이 2번 설명하다가 갑자기 또 3, 이게 뭔 소리야? 아무 관계없는 거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10개의 법전에 열거되어 있는 플러스이면서 세금 내야 하는 예시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서로 전혀 연관성 없는 각계격파의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럽다고요. 뭐 하나를 한 1시간 동안 꾸준히 배우면 좋은데 1번 배웠다, 2번 배웠다, 3번 배웠다, 전혀 다른 10개 예시를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다시피 제가 주1, 주2, 주3에서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이게 끝나면 아마 한 한두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끝나면 드디어 이제 3.3에 순자산이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실은 얘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아주 예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3.2보다는 오히려 3.3이 좀 더 예외적으로 중요한 애들이에요. 얘도 역시 양가로 1번에 6개, 양가로 2번에 8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2개를 법전이 이렇게 열거해 놨어요. 이렇게 법전에 쭉 열거해 놨습니다. 얘는 그 밑에 기타 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들만 안 되라고 정확히 열거한 거기 때문에 얘는 마지막에 여기 뭐 양가로 4번에 기타 이런 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예외로 꽉 찍어서 얘들은 순자산이 증가했어도 입금이 아니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한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세법 시작 안 했잖아요. 저 지금 한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발총 쏘는 3.2, 3.3을 막 각계격파로 배운 다음에 이제 좀 덩어리 중에 하나인 3.4의 간주임대로라는 걸 1시간 이상 간주임대로라는 덩어리 하나 배울 거고요. 3.5에 또 하나의 덩어리인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임이라는 걸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 3.6의 또 하나의 덩어리인 의제배당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3.4의 간주임대로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끝난다면 3.5의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3.6의 의제배당은 하나당 거의 2시간 이상 걸리는 상당히 큰 덩어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3.4까지는 들을만 하실 텐데 3.5부터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막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특히 3.6이 거의 정점입니다. 3.6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법인세나 이 세무회계가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특히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회계사 세무사가 여기서 끝나버리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3.6은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거의 지금 오리엔테이션만 7분째 하고 있는데 쫄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3장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제가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 드릴 테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3.1이 뭐였죠? 3.1이 그냥 입금에 대한 일반론, 뭐 순자산 증가설 같은 걸 배운 거고요. 3.2가 법전에 10개 예시한 것과 그 밖에 11번이라고 해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렇게 11개를 예시 열거한 거에 불과합니다. 서로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이 아무 연관성이 없는 각계격파라고 했고요. 3.3은 아주 예외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입금 불산의 항목이라고 해서 얘는 열거를 했고 법정이 정확히 그 밑에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순자산이 증가해도 세금 안 낼래요 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얘들만 찍어서 얘들은 입금 불산입이니까 순자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얘도 역시 앞과 1번과 2번, 2번과 3번이 거의 연관이 없는 것들을 배우는 각계격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 간주임대료, 3.5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3.6의 의제배당까지 해서 뒤에 3개는 꽤 덩어리가 굵은 3개를 별도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이런 말 했죠. 예전에 처음 세법 공부할 때 세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아예 목차를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 책이니까 이 3.1, 3.2, 3.3, 3.4, 3.5, 3.6에 뭐가 있는지를 외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거의 잔소리를 한 8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2의 즉 주요 입금 항목의 두 번째인, 왜냐면 지난 시간에 이 사업수익금액, 제가 사업수익금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거 쉽게 얘기해서 매출액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매출액이 입금이어서 법인세 내는 거 인정하죠? 당연히 이거 세금 내야겠죠. 매출액을 세금 안 내면 뭐를 법인세를 내겠습니까? 자, 2번부터는 법전 안 읽고요. 2번부터 11번까지 법전 안 읽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 금액이에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기는 입금이라고요. 입금. 입금이면 뭐라고요? 세금 내라고요. 무슨 세금 내라고요? 소득세.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법인세예요. 멍 때리고 강의 들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지금 소득세 아니라 법인세 내라고요, 한마디로. 자, 근데 2번은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약간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요. 자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금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금액. 여기 있네. 자산의 양도금액. 법전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자산의 양도금액과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이라고 해서 굳이 자산의 일종인 자기 주식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법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기 주식은 좀 이따 주 2번에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주 2번에서 자기 주식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쉬워요. 주 2번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12억에 처분해요. 누가? 재무회계가. 재무회계가 뭐 5년 전에 10억의 토지를 샀다가 12억에 올해 처분한다 쳐요. 뭐 삼성전자라고 칠까요?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기업회계에서는 이게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억이라고 꽂혀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완전히 회계 원리니까 10억에 샀다가 12억에 팔면 5년 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억이 딱 순액법으로 찍힌다. 이런 걸 순액법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말 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흔히 실무자들이 네팅 친다라고 해요. 네팅 친다. 이 넷이 순이라는 뜻이잖아요. 순. 네팅 친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서 하나로 보여주는 순액법을 우리가 흔히 네팅 친다고 해요. 네팅 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억에 사서 12억에 팔면 2억만 네팅 쳐서 순액으로 총액이 아닌 총액이라 하면 12억을 플러스로 보여주고 마이너스 10억을 둘 다 각각 보여주는 걸 총액이라고 하는데 네팅 쳐서 순액이라고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2억 잡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분명히 제가 뭐를 입금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자산의 양도금액을 입금으로 잡으라고 그랬으니 세법은 2억만 입금 잡으라는 소리입니까? 12억을 입금 잡으라는 소리입니까? 12억을 입금 잡으라는 소리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 교수님 무려 10억이나 차이 나니까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4장에서 배울 거예요. 제가 4장이 뭐라고 그랬죠? 3장은 입금과 입금불산입, 4장은 송금과 송금불산입인데 4장에서 이렇게 배울 거라고요. 4장에도 왜 4점이가 없겠습니까? 4장에도 4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송금 항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장부 금액, 예전에 사왔던 금액을 송금으로 잡는다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참 쉬운 말 지금 임 교수가 어렵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회계와 법인세는 이때 세무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냐면 기업회계는 10억에 사와서 12억에 팔면 그냥 유형자산 처분이익만 플러스 2억을 네팅 친다면 세법은 이때 자산의 양도금액인 12억 전액을 입금을 잡는데 예전에 사왔던 금액인 10억을 전액 송금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거 배우고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똑같다고 똑같아. 세무조정이 없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교수님 왜 쓸데없는 걸 왜 강의하는 거죠? 그러게 내가 왜 강의하고 있을까? 법전에 써 있으니까 법전에 두 번째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실 필요 없어요. 힘 빠지죠. 교수님 설명을 다 하고 알 필요 없다니. 아니요. 뭘 알아야 하냐면 이번에는 자기주식도 이 자산에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주 2번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장부터 진짜 법인세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세법을 멀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무회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자본 파트를 법인세 초반에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 주 2번에 있는 자기주식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 회계원리 강의나 중급회계 상하 강의에서는 자본 파트를 별로 강의를 하지 않아요. 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무회계에서의 자본의 정의는 자녀 지분이라고 보통 불러요.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소유주 지분 또는 자녀 지분이라고 불러서 교수님이나 강사님이들이 보통 자본 파트를 잘 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세 초반에서 특히 3장의 입금에서 이 자본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자본을 잘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갑자기 법인세 올라왔더니 법인세는 계속 자본을 얘기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매우 구체적인 뭐 자기주식이라든지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요거는 좀 배우고 올라오시던데 토지를 재평가하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든지 막 이런 걸 법인세 초반에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특히 더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재무회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재무회계부터. 자, 주 2번에 보시면 자기주식인데 이거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주식은 오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을 되게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말고 이 강의 끝나면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집에 있는 회계원리 파트에 회계원리 책에 한 9장, 10장쯤 가면 자본 파트 있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고 와 라고 팁을 드리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고 와요. 그거 읽어보고 오면 조금 도움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읽어보고 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 한번 볼게요.
기업회계는 자기 주식의 처분과 소각이 모두 자본거래이나 이런 걸 안 배워요. 기업회계에서.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자기 주식이라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걸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걸 잘 안 배웁니다. 특히 처분은 배울 수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데 특히 소각은 아마 거의 안 배웠을 거예요. 이게 모두 무슨 거래다? 자본거래다. 여기까지를 알고 왔어야 한다고 이 강의를 알고 왔어야 돼요. 기업회계는 자기 주식의 처분과 소각이 모두 자본거래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자기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자기 주식이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세무상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손익거래입니다. 자기 주식을 찢어버리는 것, 소각하는 건 자본거래입니다. 죄송하지만 외우세요. 이거 지금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 무조건 외우세요. 제가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강조 안 하잖아요. 이해하고 자기화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 진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무 포인트 읽어드릴게요. 기업회계는 타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즉 자산의 일종으로 잡습니다. 왜 들어봤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주권. IFRS에서는 FVOCI 또는 FVPL, 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주식 샀다는 소리잖아요,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기업회계에서는 타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자산 잡고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면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자본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외부에다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자했다고요. 증자. 왜 그러면 주발초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몇 년 후에 자기 회사가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재무회계나 세법에서 자기 주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재무회계에서 듣고 왔어야 하는데 뭐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세법은 특이하게 남의 주식을 사면 자산, 자기 주식을 사면 마이너스 자본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재무회계는 남의 회사 주식 사면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주식을 사면 이건 자산 잡혀요. 유가증권으로.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자기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자기 주식을 재무회계에서는 뭐라고 본다고요? 그 자본을 다시 환급받는, 즉 사들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자본으로 본다고요. 근데 법인세에서는 남의 주식이든 자신 주식이든 그냥 자산을 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면 다 일반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그렇잖아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산의 양도 금액은 뭐에 들어간다고요? 입금에 들어가는데 그 자산에는 뭐도 포함된다? 남의 주식이든 자기 주식이든 다 포함된다. 여기다가 굳이 법전이 남의 주식 포함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뭐라고 쓴 거죠? 자기 주식 포함이라고 쓴 거예요. 법전에서 굳이. 남의 주식은 당연하잖아요. 남의 주식은 자산이니까. 세법은 특이하게 뭐도 자산이다? 자기 주식도 자산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주식을 다시 처분하든 우리가 사들인 주식을 다시 찢어버리든 다 무슨 거래 일종인데 자본거래 일종인데 법인세법에서는 내가 외부에 유통한 주식을 사들인 것, 즉 자기 주식을 다시 처분해버리면 그거는 자기 주식이든 남의 주식이든 무슨 거래고 손익거래고 내가 예전에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서 우리 회사의 자기 주식으로 된 것을 다시 소각하면 얘는 똑같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때는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처분한 것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금산입으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는데 이해 안 되셨으면 암기하세요. 별 수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합니다. 사례 볼게요. 아직 제가 재무회계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무회계적인 분계를 가져왔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 분계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 못하시면 정말 이 강의 끄시고 법인세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이해하셔야 돼요. 최대한 쉽게 만든 사례니까. 주공인은 자사가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자사주 10주를 X1년 9월 19일에 자기 주식으로 주당 3,000원에 다시 되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무회계 해드릴게요. 오늘 처음 발행했다는 게 아니라 발행은 뭐 작년에 했든 지난달에 했든 언젠가 했는데 그 주식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당 3,000원에 외부에다가 현금 3만 원을 내고 다시 사들였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재무회계에서 자기 주식이라고 불러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재무회계에서 이 자기 주식은 뭐라고 본다고요? 일종의 자산으로 봅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자본으로 본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는
남의 회사 주식을 사왔으면 당연히 유가증권 자산으로 보는데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자산이 아닌 마이너스 자본으로 봅니다. 왜 마이너스 자본인 건 알죠? 왜냐하면 발행했을 때는 플러스 자본이 늘었는데 사들였으니까 마이너스 자본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 자본잉여금, 죄송합니다. 자본조정이구나. 자본조정이라는 중그룹 안에, 그러니까 자본 밑에, 그러니까 제가 자본 파트 읽어보고 오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이라는 곳 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이라는 총 5개의 중그룹이 있어요. 써드려요? 읽어보고 오셔야 하는데 이 자본이라는 게 있으면 1번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3번 그냥 순서가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먼저 써드릴게요. 이익잉여금. 이래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4번에 자본조정이 있어요. 자본조정. 아주 생소하실 거예요. 5번에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이 있어요. 기타 포손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뭔가 자본거래에서 남는 게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이 대표적으로 주식발행초가 주발초. 자본거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주 5,000원에 발행하는데 발행가가 8,000원이면 한 주당 3,000원 더 들어온 거. 자본거래하다 남았잖아. 잉여금. 이걸 자본잉여금인데 대표적으로 주발초가 주식발행초가 자본잉여금이고요. 장사에서 남은 손이익이 나중에 이익잉여금으로 꽂히는 거죠. 얘는 자본으로 돈 번 게 아니라 장사로 이익에서 돈 벌었잖아요.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은 뭔지 알죠? 성격이 손익으로 보내긴 좀 뭐해서 자본을 튼실히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토지를 시가평가하면 이걸 손익으로 보내버리면 너무 장사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매출로 돈 벌지 마시고 자산 재평가로 돈 버시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비아냥거리고 있지? 그래서 뭔가 자산채 평가에서 플러스가 나면 이걸 손익으로 보내기보다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토지 재평가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또는 재평가 차액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아마 자본 조정이 제일 생소하실 거예요. 대부분 마이너스 자본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기 주식이 지금 보시는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의 일종입니다. 까지 공부하고 오라고 했는데 다 설명을 해버렸네 내가 재무회계를. 자, 세법도 이때 현금 3만원 되고 똑같이 자기 주식을 잡는데 얘는 세법은 뭘로 본다고요? 자산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교수님 앞에 뭐 막 외우라고 했는데 뭐 세무조정 있다면서 왜 세무조정이 없다고 합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자기 주식을 다시 사들인 거에 불과하고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이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중에서 회계사 세무사 한 2차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1차를 합격한 수험생이라면 2차 세무회계에서는 이때도 자기주식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주관식이라면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라면 이때도 자기주식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원래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운다는 가정하에 이 꽃표시가 뭔지는 지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둘 다 자산 하나는 주식 이거 마이너스 자본으로 보는데 우리는 세법은 그냥 자산이 늘었다라고 본다. 아직까지는 자기 주식을 사들인 거니까 세무조정이 없는데 자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10월 19일에 7주를 처분했어요. 이건 처분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한 달 후에 나머지 3주를 소각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한 달 후에 다시 외부에 또 자기 주식을 또 팔기로 했어요. 유통시키기로 했어요. 웃긴 놈들이죠. 근데 이제 7주인데 한 1,000원 정도 시가가 올랐나 봐요. 그래서 47에 28, 28,000원 현금이 들어와요. 자, 이때 자기 주식을 얼마를 없애야죠? 3,000원씩 없애야죠. 37에 21. 무슨 말인지 알죠? 3,000원에 사왔으니까. 그러면 왁구 맞추는 즉 7주 곱하기 1,000원인 7,000원이 뭘로 잡힌다? 재무액에서 뭘로 잡히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가로 열고 자본이라고 보여주는 게 습관적으로 좋으실 거예요. 이게 자본거래 일종이다 이 뜻이에요. 이런 분계는 원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만 분계 쓰면 되는데 여러분을 도움드리려고 가로 열고 이거 자본이야 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이런 분계는 원래 없어요. 이 가로 내용까지 쓸 필요 없습니다. 분계에서. 자, 근데 똑같은 28,000원이 들어오고 똑같은 21,000원을 없애고 똑같은 7,000원이 처분이익이 생겼지만 심지어 계정 과목까지도 똑같거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인데 이때 반드시 세법은 이걸 뭘로 보내야 합니까? 손익으로 보내야 합니다. 교수님 왜요? 왜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다고요? 벌써 헷갈리죠? 뭐 배우고 있죠? 3장의 입금과 입금불산입 그 중에 뭐를 배우고 있습니까? 3.2 입금 항목의 예시를 배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고작 동그라미 2번 하나 설명을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뭐가 입금의 일종이라고요? 자산의 양도금액이 입금의 일종이라고요. 근데 그 자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입금이라고 입금. 자기 주식 처분이 이익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세무조정하자. 세무조정 어떻게 하는 거지? 겹치는 건 지우죠. 같은 건 지워요. 같은 건 지워요. 같은 건 지워요. 같은 건 지워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교수님, 둘 다 처분이익, 처분이익인데요. 아, 다른 거야. 교수님, 왜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가로 내용까지 보라고 그랬잖아. 얘는 이익으로 가야 돼. 이익. 한마디로 입금 산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주식 처분이고요. 이 자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소득 처분은 뭡니까? 기타입니다. 왜 기타죠? 제가 자본을 건드리면 일반적으로 기타라고 그랬죠. 얘는 자산 부채에 영향은 없어요. 아무리 누굴 봐도 자산 부채 영향은 없는 거고, 이 나는 이익으로 가는데 너는 왜 자본으로 갔니? 자본을 건드려야 하니까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찢어버리면 이 분계 되게 생소하실 건데, 세 주를 찢어버려요. 한 주당 얼마에 사왔죠? 3,000원.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자기 주식이 얼마가 없어집니까? 9,000원이 없어지는 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뭐를 없애냐면 액면 5,000원인 액면 어딨어? 액면 5,000원이라고. 어? 여기 있네. 액면 5,000원에 자본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세 주식 3호 15 액면 5,000원에 자본금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왁구 맞추는 그럼 6,000원을 뭐라고 하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이라고 하거나 뭐 감자 차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재무개혁까지 안 배우니까. 세법도 똑같이 이거는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이거 25분 동안 하나 설명한 거거든. 이거 하나 설명한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지금 입금의 주요 예시 11개 중에 엄밀히 말하면 10개인데 하나는 11번은 기타니까 기타. 그 중에 두 번째 배운 건데 자산을 양도하면 입금이에요. 이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 자산에는 뜻밖의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기 주식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죠? 세법은 남의 주식이든 자기 주식은 똑같은 자산 거래로 보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끝내기 전에 갑자기 머릿말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이거? 세법의 기본 가정 및 명제에 법인세법 초반에는 재무회계가 무조건 잘못된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하고 이 바보야 하면서 전지전능한 즉 답을 아는 법인세법에서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소위 회계 처리 오류가 있다고 가정하죠. 2장만 해도 그랬죠. 2장만 해도 토지를 산 다음에 취득세를 냈는데 재무회계가 바보같이 취득세를 뭘로 잘못 처리했다고 가정했죠?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진행을 했잖아요. 강의를. 이제 3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무회계 회계 처리가 올바르지만 세법은 아예 그 자체의 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본질적 차이를 본격적으로 3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재무회계가 잘못이 없고 제대로 처리했어도 세법 자체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계속 배우실 겁니다. 제가 진짜 이번 시간은 걱정이 많이 돼서 높아심에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의 들으셔야 이 3장부터 법인세와 멀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